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참사로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이 필로티 구조, 또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관련해서 왜 여성 사우나 유리문을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또 논란이네요. 자,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CCTV 화면 분석을 통해서 1층 천장에서 떨어진 이 불붙은 가연물질이 자동차를 태우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게 화재 발생 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물이 문제죠. 예. 1층에 이제 열린 공간에서 위층으로 가는 계단하고 이런 문이 결국 아궁이와 굴뚝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이제 8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로 사용된 가연성이 높은 그 외장재가. 예.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죠. 예. 화재를 키웠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선 맨 처음에 화재 발생 원인으로, 네. 불붙은 가연물질이 자동차에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쉽게 탈 수 있나요? 사실은 자동차에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엔진 부분요. 네. 그게 다 사실은 휘발유가 올라와서 결국 불이 붙어서 가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가스 탱크고 처음 불이 이제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불이 붙으면 굉장히 큰 폭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장에서 스티로폼이 타면서 이제 불과 열이 차량에 이제 붙게 되면은. 네. 지금처럼 이제 주차장에 있던 차가 15개, 그리고 바깥에 있는 1개까지 총 16개가 큰 화재로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1층을 공간을 띄워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합니까?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는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선호하죠.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큰 공간에 이제 산소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산소 유입.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예. 이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방화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이라든지 계단으로 향하는 부분이 결국 굴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다중시설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로티 구조물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예.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구조적으로도 필로티 구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재 안전 측면에서는 권장할 사항이 못 되고요. 예.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건설 분야에서는 선호하는 폭으로 되어 있죠. 네. 설명 들어보니까 1층의 그 텅 빈 공간이 산소 유입, 공기 유입구가 돼서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위로 번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공기 유입구 역할이기 때문에 필로티가 위험하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방화문이 없어도 되니까요. 방화문. 열린 공간으로 보니까 그걸. 네, 네. 만약에 지하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문제가 일어났다면요. 예. 방화문이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 1층 공간을 그렇게 띄우면서 방화문을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그건 의무화할 수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워두니까 그것이 결국 아궁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로티 구조 자체를 이제는 좀 금지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안전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네. 안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하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무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경제성이라는 것이.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정도, 우리나라의 국격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방제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같이 고민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 드라이비트. 이게 또 유독가스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유독가스 때문에 희생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외장재에 대한 이 건축 법규 이런 거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로폼에 양쪽에다가 시멘트를 덧칠한 단열재입니다. 예. 그래서 값이 적게 들어서 이제 또 그것도 선호하는 이런 방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의 해운대가 2010년에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에 이것과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예. 아시다시피 의정부였던 아파트도 2015년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그렇죠. 드라이비트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층, 5층 이하라고 얘기하죠. 5층 이하의 건물. 네. 에서는 그냥 특정한 조치를 이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다중이용 시설은 과연 이렇게 가해도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금지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다 사용한 데들이 많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빌라 같은데 이런 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이 많죠. 그 드라이비트 같은 외장재 사용할 경우에 외벽에 방화띠를 만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방화띠라는 게 뭡니까? 방화띠는 이제 이 건물 안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제 불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인데요. 불이 나더라도 층과 층 사이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띠를 둘러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이 나도 있는 그 층만 이렇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아래도 못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런 방화띠를 만드는 것이 건축법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 보죠? 2016년부터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규칙을 바꿔서 6층 이상 건물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16년부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드라이비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지적한 이 김현아 의원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이번에 그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2층의 여성 사우나 유리문을 왜 일찍 깨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유족들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대목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초반에 자동차에 불이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대형 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하느라고 그랬다라는 식의 설명을 했는데, 정 교수 보시기에 설명이 됩니까? 이제 소방대가 출동은 빨리 도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7분 내지 10분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불법 주차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이제 한 8m 정도 원래 이제 그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고요. 불법 주차된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다리가 펴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LPG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결과가 조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소방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층 사다리차가 제대로 펴졌느냐, 고장 났었느냐 아니냐. 안 그래도 우리 소방대 장비가 참 열악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층 화재 시에 실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장비 문제 정말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장비 문제에 심각한 부분이 있고 예. 소방관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심지어는 소방관들이 이 방화복이나 장갑 이런 것도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비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예. 방제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한 일제 점검이랄까? 이런 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안전 대진단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예. 사실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예.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런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 우리가 조사를 잘 합니다. 예. 또 원인 분석도 그래도 잘 해내는 나라입니다. 예. 대책도 또 잘 세웁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예. 만들어서 예. 많은 대책을 만들어 놨지만 예. 문제는 시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 그리고 또 투자를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들이 개선될 거는 개선되도록 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3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저층 부분은 거의 뭐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또 예. 그것이 오래됐고요, 대체적으로. 예. 또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고층은 돈도 많으니까 자체 소방 방비도 좀 잘할 텐데 저층이 더 문제죠. 아이고, 이번에라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였고요. 드라이비트, 질 낮은 스티로폼 외장재, 이 외장재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이야기도 좀 마저 듣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비트 참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사망자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15년 수원 아파트 화재 때도 이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화재 이유가 드라이비트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예. 2015년 이제 9월쯤 되면은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부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사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지만 자재 자체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재이라서요. 예. 근데 지금 요번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 허가를 2010년 7월에 받았는데, 예, 드라이비트 금지된 게, 2010년 12월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건축물에는 이미 적용을 하다가, 2015년 이제 9월이 되면은 6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가 되긴 하는데요. 이미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 받을 때부터 드라이비트 사용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조금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라이비트 같은 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저희도 그래서 요번에 한번 국토부에다 이거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700만 동 정도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교부의 답변은 이게 사실은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건축물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요. 고층 건축물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한 2,315동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난연 성능이 없는 건축물이 한 135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라이비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난연 성능이 없는 건물도 조금 있죠. 예. 거기서 말하는 고층이 몇 층 이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30층 이상입니다. 30층 이상의 경우 네. 좀 아까 난연 성능이라는 게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안 붙을게끔 할 수 있는 외장재를 난연 성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능이 없는 건물이 135동이요. 예. 근데 30 같은 경우는 이제 8층이니까. 예. 예,
2층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통계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요? 예, 정말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용된 건물들을 파악을 해야 네. 이걸 좀 개선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근데가 이게 이제 국토부는 허가에 관할 부서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방 점검은 국토부 소관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허가 관청이나 소방 관청이나 당초 뭐 내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지어질 때 그 건축 기준이 최근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때 예. 건축물들을 나중에 누가 관리하느냐라는 문제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약간 핑퐁 게임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소방 관련된 부처하고. 네, 보통 지자체에서 소방 점검은 많이 하는데요. 네. 네. 뭐 한날 한시에 그 잘못된 외장재 같은 걸 사용한 건물들을 한날 한시에 다 뜯어 고쳐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뭐 자진 신고하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지. 예.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저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자체별 점검, 자진 신고 그걸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에 뭐 일정한 지원을 한다든지. 예.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